자, 이번 시간에는 수원의 2단원이에요.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 함수의 기본은 x가 지수에 올라와 있어요. 지수가 x 위로 올라와 있으면 지수 함수. 자, 그러면 x가 로그의 진수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얘는 로그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에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정의에서 내렸던 것처럼 밑에 조건은 지수와 같습니다.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다. 그리고 a를 미치로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한다. 자, 지수 함수의 성질 간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 함수는 크게 밑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같거든요. 2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의 x 이런 거고요. 2분의 1의 x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요거가 지수함수는 얘들아 모든 함수는 마찬가지야. 모든 함수는 이렇게 내가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 넣어보죠. x에다 0을 넣어. 그럼 0일 때 a의 0승은 1. 그래서 0,1 이런 식인 거지. 1 집어넣으면 A, 그래서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하는 거야.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a가 이렇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얘들아 x값인 거잖아. 자, x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값이죠. y값은 양의 실수이다. 왜냐면 a의 x는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수가 0인 경우에는 항상 1을 지나죠. 그래서 무조건 0,1을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자, y가 ax인데요. ax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절대 y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가까이는 가지만 그 값이 될 수 없어. 그것을 우리는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하거나 x축이라고 하거나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이 값을 점근선으로 한다. 됐어요?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a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자, 문제에서 증가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주로 x는 항상 증가를 주고 얘들아 y에서 결정이 돼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이거는 증가함수이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x값이 증가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y값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y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함수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1대1 함수이고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지수의 성질에서 그대로 들어오는데 a분의 1의 x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자, ax와 비교를 하자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잖아요. x가 마이너스 x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y축 대칭이라고 하잖아. 대칭이동해서 y는 y축의 대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는 정확히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그래프이다까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배웠기 때문에 평행이동 할 거예요.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다 라고 하면 자 원래대로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x-m 대입하고 y 대신에 y-m을 대입하는 게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y는 ax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는 y 빼기 n을 대입하고요. x 대신에는 x 빼기 m을 대입해. 근데 우리가 함수는 주로 y는을 표현하기 때문에 a의 x 빼기 m이 되고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이번엔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크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x축에 대한 대칭은 x, y를요. x축의 대칭은 y의 부호만 바꿉니다. 그래서 x 빼기 y 이렇게 표현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x, y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바뀌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x축의 대칭이다 하면 그냥 요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y축의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둘 다 원점 대칭이면 둘 다 정리해서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 정리된 꼴까지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소비교까지 볼게요. 대소비교는 얘들아 오히려 우리가 2차나 이런 거에 비해 훨씬 쉬워. 지수는 밑이 1보다 클 때 무조건 증가 함수라고 했고요. 실수 전체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감소 함수라고 했어. 이 말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라고 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x가 클 때 y도 커요. 그쵸? x가 증가할 때 y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따라오고요.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커지면 y값이 감소해져요. y값이 작기 때문에 x값이 클 때 y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고 그럴 때는 부등호를 꼭 반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 있는데 간단히 보면 얘 같은 경우 밑이 지금 3이니까 밑이 1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 지수만 따지면 지수가 3, 루트 2, 1이란 말이야. 제일 큰 게 누구?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대로 성립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2번은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를 뗐을 때, 자, 0.5는 2분의 1이잖아요. 지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잖아요. 하지만 부등호 방향, 그러니까 이거를 부등호 방향을 했을 때 어떻게? 제일 작은 값이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1번, 그 다음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부등호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부등식, 요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들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 y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a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야 라고 체크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했죠. 0,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럼 점근선은 뭐예요? x축이다. x축이다. 됐죠? y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니은도 틀렸고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네, 그래프상으로 보면 1, 4, 1, 2만 지납니다. 왜냐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지 않는다 맞았고 x값이 증가하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죠.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이다. 자 외워서 출발하자고 했어요. 2번 보자. 2번을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켰네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킨 형태인데 한번 볼까요? 1번은 기본형이 누구야? y는 2의 x가 기본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x 빼기 1 빼기 1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과 빼기 1이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x는 부호 반대니까 더하기 1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빼기 1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 그릴 때. 자, 그림을 기본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형은 2의 x. 자, 얘는 항상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했죠. 자, 여기가 0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축도 얘들아 점근선도 여기로부터 무조건 1이 점근선이 되니까 얘도 점근선이 요렇게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점근선이고 0,1을 지나니까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게 1번이야. 그래서 점근선 체크해 주셔야 되고 1,0을 지난다가 들어있으면 이 그래프는 맞게 그린 거예요. 2번 볼게요. 2번은 기본형은 얘들아 여러분이 y는 3x라고 할 거면 여기서는 지금 y축 대칭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평행이동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x를 3의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1로 볼게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은 얘들아 3분의 1의 x 더하기 1이 되잖아. 밑이 1보다 작은 거예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감소함수 형태를 띄어야 하잖아요. 여기 x, y. 원래 기본형은 0,2를 지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데 얘는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그대로 0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러면 점근선도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점근선도 평행 이동을 하니까 y는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점근선이 y는 1로 바뀌고요. 그러면 0,1도 몇으로 바뀌어야 돼? 0,1도 0,2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0,2를 지나는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번엔 3번. 지수함수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되어 있네요. 자, 기본형은 y는 2의 x가 있는데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평행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자, 평행이동을 하면 y는 x 대신에 x 빼기 2, y는 그대로 이렇게 해준다고 했죠. 자, 요 상태에서 이번엔 뭘로 바꿔야 돼요? x축에 대한 대칭이동,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의 부호를 바꾸자? 마이너스 구호를 바꾸자. 자,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만 y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2 빼기 1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x 얘를 지금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2의 x 자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빼기 4분의 1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이렇게 요 계산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띄었어. x가 a일 때 m을 지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의 a는 m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도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3의 b는 n입니다. 먼저 써놓고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4래. 그럼 얘들아 지금 지수가 합이 된 거예요. 지수의 합이 된 거야. 지수가 합이 되려면 본수는 뭐를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죠? 본수는 곱을 해야 돼요. 3의 a 더하기 b 이렇게 곱을 해줘야 내가 이 a 플러스 b를 대입할 수 있게 되죠. 그쵸? 그러면 a는 m 곱하기 b는 n이 얼마다? 81이다. 답은 그냥 쉽게 8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떤 형태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1번 보시면 자, 밑이 3이네요. 3으로 연결해 볼게. 0.5는 얘들아 2분의 1로 놓을 수 있고 27은 루트 2분의 1 9는 9에 3루트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얘를 다 3으로 바꿔볼게요. 2분의 1이고 3의 3승이니까 2분의 3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밑이 얼마다? 3이다. 밑이 1보다 커.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부등호 그대로죠?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에다가 얘의 송배수 6씩 이렇게 곱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야? 3의 3승, 3의 9승, 3의 4승 이렇게 되죠? 그럼 큰 게 큰 거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소 비교할 때는 식 어떻게 써야 돼? 얘가 1등이니까 자 3루트 9가 제일 크고 아니군요. 2번 여기가 제일 크죠? 루트 27이요? 다시. 자 그러면 루트 27이 제일 크고요. 3루트 9, 그 다음 3의 0.5 이렇게 써줘야 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됐나요? 2번. 자, 2번은 0.1은 10분의 1이네요. 자, 마이너스 0.1. 10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10분의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 밑이 뭐예요? 예, 밑이 10분의 1이라서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감소함수이다. 감소함수일 때는 큰 게 크고 작은 게 작으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크죠? 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 원래 지수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어떻게 한다? 본수는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자, 대소빈교는 딱 그것만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 그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뀐다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역함수 해볼게요. 얘들아,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 즉 x, y가
y, 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y일 때 역함수는 f역을 하게 되면 가로 안에가 y 값이 오고 결과값이 x가 오죠. 이게 역함수를 정리한 내용이야. 자, 이게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얘들아, 우리가 얘를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 G의 A가 2잖아. 그럼 얘는 F의 2는 A로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X랑 Y랑 자리 바뀌는 거 요것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X에다 2를 넣으면 2분의 1에 2 빼기 1 더하기 3을 하면 A가 나온대. 요 계산하면 되죠? 자 얘는 2분의 1 더하기 3이 A니까 A 얼마? 2분의 7이다. A 2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가 2분의 7이야.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2번도 내가 G의 2분의 7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그치? 그럼 얘를 F로 바꾸면 FK가 얼마인 거야? 2분의 7인 거죠? 됐나요? 요렇게. 조금 아까 2분의 7이 나왔을 때 값이 얼마였어요? 네, A죠. 그래서 K 값은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A였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아까 역함수는 x랑 y랑 바꾼다 했죠? 그래서 y 자리에 x를 집어넣을 거고 2분의 1에 y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나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자 더하기 3을 이항시키면 x 빼기 3은 y 빼기 1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y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y에 대해서 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로그죠, 로그. 그래서 자, y 빼기 1은 로그 밑은 똑같이 2분의 1에 진수가 오게 되죠. x 빼기 3 이렇게 옵니다. 따라서 y는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2분의 7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역함수도 꼭 한 번씩은 계산을 해보자. 역함수 계산은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 자, 이 문제 다 풀고 나서 검사 맡은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